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ISA 계좌에 넣을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ISA 계좌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ISA 계좌는 전 국민 필수 계좌예요. 왜 필수냐면 이 계좌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냥 예금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해도 예금 만기 돼가지고 또 예금하고 예금 만기 돼가지고 또 재예치하고 이래서 3년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ISA 계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3년은 유지해야 된다, 이게 단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3년 정도는 돈을 묵혀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모든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인트로 얘기하고 5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제발 ISA 계좌 중개형으로 만드세요. 신탁형, 일임형 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은 증권사나 은행 직원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신탁형이나 일임형 가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크지 않아요. 그냥 고객은 알아서 투자하고 수수료를 절감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어쨌든 인트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제발 ISA 계좌 중개형으로 만드시라는 거. 제발입니다, 제발. 그래서 ISA 계좌 장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세 목적에 맞는 상품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안전지향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좀 많거나 안정적인 직장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산을 많이 만드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거나 건보료를 피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인트로 2번째까지 얘기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상품명이 나오거나 이래도 이걸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와닿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래 저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꼭 투자하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할 겁니다. 첫 번째 상품은 뭐냐면 단기 채권이에요. 여기 상품명 나온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을 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냐면 예적금 바로 다음 단계예요. 예적금 바로 다음 단계. 전에 영상 중에 단기 채권 영상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그냥 일반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단 수수료가 좀 적고 예적금 했을 때보다는 조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익이 좀 나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수익률이 3.98%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기에는 짧은 시기 동안 한 달, 2달 동안은 마이너스 되거나 좀 안 좋았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금리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매월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 6월 영상 때 얘기를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는 좀 더 위험한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노잼인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노잼이다 댓글에다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거 아냐 이렇게요. 사람들 상황이 다 다르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전지향일 테니까 단기채권 얘기하고 넘어온 거예요. 2번째 얘기할 거는 미국 S&P 500이에요. 미국 S&P 500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안 붙어 있다는 가정하에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이 2개를 함께 투자하는 형태예요. 함께. 이게 그냥 딱 보기에는 주식만 투자하는 것 같지만 달러 변동이 좀 있어요. 이 2가지를 섞어서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글로벌 경제 위기다,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럴 때 주식들은 다 안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오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나 혹은 08년도 금융위기나 이럴 때 보면은 주식은 곤두박질 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가지고 떨어졌을 때를 상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혼합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덱스에서 수수료를 엄청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강생분들도 있을 테니까 수강생분들은 이 안지한 카페에 리스트업도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에 얘기 드릴 거는 좀 중간 정도로 돌아와서 이제 TDF 상품들을 증권사에서 많이 밀고 있어요. TDF가 뭐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TDF라고 하는데 어떤 일자를 정해놓고 그 일자에 맞춰가지고 그 일자가 다가왔을 때 이 안전 자산의 비율을 높여서 그때 시기가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왜 이런 상품이 생겼는지 배경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막 미국 주식 좋다 이래서 엄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어서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막 나스닥 이런 것들 마이너스 80%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 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매달 돈을 모아서 이제 미국 주식 엄청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막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년 사이에 내가 이제 65세 돼가지고 은퇴를 할 때 시점이 뭐 2000년도, 2001년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은퇴할 때 돼보니까 마이너스 80%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큰일 났겠죠? 갑자기 다시 뭐 회사에 가가지고 저 5년만 더 일할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TDF 상품들로 연금 자산들을 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상품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찍을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예시로는 TDF 2040 상품을 가져왔죠. 이거는 204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런 상품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주식이 한 42% 정도 있고 채권이 한 58%, 거의 한 4대6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 비중을 더 높여가겠죠. 그래서 여기 TDF 2040 액티브 상품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채권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큰 단점은 이겁니다. 엄청 비싸요. 말을 좀 막 하자면 더럽게 비싸요. 여기 들어있는 상품들을 내가 그냥 투자할 수 있으면 0.02%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TDF 상품은 0.1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8배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0. 몇 %, 그냥 나 잘 모르니까 투자할래, 그냥 그렇게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0. 몇 % 차이가 시간 됐을 때, 은퇴하고 나서 장기간 복리로 굴러갔을 때 아주 큰 차이예요. 뭐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십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그래요. 수수료가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예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 소개는 드렸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 선택은 아니다라는 걸 단점으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할 거는, 이런 복잡한 TDF 이런 상품 말고 간단한 상품들도 있어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런 ETF도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에 60% 투자하고 주식에 40%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셀트리온, 뭐 기아, 네이버 이런 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막 안 좋고 이렇다 그러면은 채권은 가격이 좀 올라서 이 변동성을 상쇄해주는 이런 상품이죠. 물론 이제 심화적으로 얘기하면 물가가 엄청 오를 때는 주식이랑 채권만 들고 있으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성과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에는 좀 길게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주식이랑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좀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런 상품이에요. 축구 경기로 치면은 공격수랑 수비수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단점은 그냥 내가 알고 투자하면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걸 부담을 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이제 뭐 잘 모르고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죠. 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은퇴 후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제가 이제 얘기한 상품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제 주식만 투자했을 때 너무 이제 불안함을 느낀다 하시면은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예적금이 아주 좀 안전한 상품이라고 치면은 이런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들은 한 보통 위험 정도예요. 주식만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고위험이겠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안전지향적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적합한 상품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비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수능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아주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그 친구가 수능을 보는데 뭔가 자신이 없었나 봐요. 부모님들도 아주 극성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때 차에 선생님들을 태운 다음에 그 친구 이렇게 뭐 작게 이 소리를 듣게 만들고 수능 시험을 보면서 뭐 1번의 답 뭐다, 2번의 답 뭐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컨닝을 했나 봐요. 뉴스 같은데 막 대서특필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들키지 않고 그냥 컨닝한 채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이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10년이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이 다 안전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공부가 필요 없이 그냥 뭐 뭔가 되게 편한 길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아닐 거예요. 편한 길로 간 분들은 당장 그 벽은 좀 넘을 수 있어도 또 다음 벽, 또 다음 벽 왔을 때 또 편한 길 없을까? 혹은 뭐 벽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러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인생을 엄청 잘 산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로 얘기 드릴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시는 게, 스스로 재테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섯 번째 추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 스스로 만들어 보셔라, 이거예요. 물론 뭐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죠. 저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면 좋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보고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상관없어요. 본인이 이제 해보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좀 겪어보고 손실도 겪어보고 뭐 실패도 겪어보고 이러면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무료 강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스스로 만들기가 다섯 번째 추천입니다. 사실 다섯 번째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무료 강의도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이거 하나 얘기를 해야겠다. 쿠키 영상 하나 얘기를 하자면 ISA 계좌가 제가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썸네일 같은 것도 어그로 엄청 끌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현 정부에서 ISA에게 납입하는 한도를 2억으로 늘리겠다, 그냥 비과세 한도도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아주 처음부터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계좌가 된 거예요. 이 혜택이 2배나 늘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오고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야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이제 재테크를 알려주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영상을 하나 찍을게요. 여튼 그래도 어쨌든 ISA 계좌 자체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계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뭐 나는 이 정도도 괜찮다 하시면 활용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